안녕하십니까. JMC 기업 분석입니다. 금일 분석할 기업은 한국금융지주라는 회사입니다. 영상이 다소 길 수도 있으니 1.25에서 1.5배속으로 보세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목차는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뒤에 가면은 주담 통화도 있으니까 내용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담 통화를 하면서 담당자분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마치 아나운서 같더라고요. 되게 인상에 남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다수의 투자 금융회사를 종속 기업으로 보유. 여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투자증권을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표를 보면은 PER, PBR, ROE가 매우 훌륭합니다. PER은 5에서 6, PBR은 0.8에서 0.9 수준이고요. ROE도 13에서 18 정도 수준으로 금융업, 증권업 치고는 매우 높습니다. 주주 현황을 보면은 김남구 대표님 외 특수관계인 자사주를 합쳐서 약 26% 정도를 보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면요, 증권, 은행, 캐피탈, 파트너스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투자증권과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위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을 제가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는 한국투자금융지주 3분기 누적 순이익 5,200억 수준에서 한국투자증권이 4,200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투자증권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분석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을 제가 분석을 해본다고 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과연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을까요? 보시면은 브로커리지, 그리고 브로커리지 이자, 자산관리, 그다음에 IB, 그리고 운용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브로커리지 부분과 IB 부분입니다. 브로커리지 부분은 흔히 우리가 이제 증권 자체를 이용하게 되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들입니다. 그리고 IB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서 투자은행, 주로 IPO, 그다음에 M&A,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으로 수수료를 얻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프로덕트는 당연히 브로커리지, 이자, 자산관리, IB 등이 되겠습니다. 고객은 기업도 될 수도 있고 개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고객이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연찮게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저금리가 되면서 유동성이 매우 풍부해졌죠. 그런 경기 상황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유치가 됐고 증권사 실적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무 분석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경쟁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미래에셋대우나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금융지주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는 바로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ROE가 다른 증권사 대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미래 방향성은 당연히 고수익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재무 분석입니다. 일단 한국 금융지주의 분기별 지표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ROE 자체는 13에서 17, 아까 봤던 뭐 18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네요.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었는데 그 이유가 1분기 때 ELS 대량 손실이 있었죠. 다행히 영업수익 증가율은 좀 훌륭하고요. 그리고 수신 증가율이라고 있는데 금융업 쪽이다 보니까 고객들로부터 돈을 조달받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가가 됐다는 것이죠. 103%나 증가됐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번에 증권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안정성 비율을 보면은 좀 뭔가 다르죠. 자기 자본 비율이 매우 낮고 반대로 부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뒤에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과 삼성증권과 비교를 해보면은 전체적인 재무 지표가 대동소이합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ROE가 다소 좋은 편이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비율이 조금 더 좋네요.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률이 조금 더 좋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정책 복귀적인 부분을 보면은 양도차익 세금, 그리고 23년부터 양도차익 5천만 원 이상 세금 부과하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장의 악재이죠. 그리고 증권 거래세 인하, 이 부분은 시장의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규제 부분도 시장의 호재입니다. 부동산을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그 돈이 증권 쪽으로, 주식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시미시 경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낮아지고 유동성은 높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투자자 예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엄청난 호재이죠. 이 방송을 하고 있던 이번 주에 봤을 때 60조가 넘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유튜버 분이 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100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한편으로는 신용 잔고가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악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들이붓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관심이 무척이나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서적을 보면은 투자 관련된 것들, 특히 주식 관련된 것들이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유명한 유튜버들도 주식에 관련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유튜브 영상도 보면은 주식 관련된 것들이, 증권 관련된 것들이, 인기 있는 것들이 무척 많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모두들 다 MTS를 사용하고 있죠. 오히려 또 HTS는 못 쓰는데 MTS는 잘 쓰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2020년 들어서 무척 많아졌어요. 그런데 증권 업종 지수라고 해서 이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증권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MTS, HTS 투자 지표들이 되게 잘 되어 있죠. 투자하기 되게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무척 많습니다. 유용한 것들도 많고요. 핀테크, 이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분석 5포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들을 보면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진입 장벽이 낮고, 그리고 업종 간 업무 장벽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은행, 보험, 타 금융권과 경쟁이 심화되고, 핀테크 등장으로 IT 기업들도 증권사의 주요 경쟁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는 많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구매자, 공급자 리스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경기, 글로벌 금융 환경,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구매자, 공급자 리스크들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성, 확장성 리스크들도 그렇게 증권 쪽에 유리하지는 않아요. 수수료 경쟁은 계속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수수료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IB라든지 이런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많이 수익을 내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 됩니다. 수합 분석입니다. 앞에서 했던 분석들을 요약을 해보면요. 장점으로는 매우 높은 자기 자본 수익률, 카카오뱅크 2대 주주, 다양한 수익원, 앞에서 봤죠. 자본운용이라든지 IB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도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요. 경기에 매우 민감한 산업, 그리고 저평가 산업, 주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PER이 그렇게 낮게 유지가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되게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죠. 그리고 21년, 22년 다소 낮은 성장성. 성장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리포트를 봤을 때 21년, 22년에는
그 성장성 지수가 조금은 낮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요. 예탁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거래대금 증가하고 있고요. 고객 투자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연계 사업에서 향후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무척 장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협으로는요, 정부 정책, 향후에 양도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좀 많이 정체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잔고도 높아지는 것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경쟁 한계, 핀테크. 핀테크는 나중에 향후에 IT 기업도 이 증권 업종의 경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뉴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업고, 한국금융지주 실적 순항,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 등 IPO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했었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은 카카오뱅크의 1,700억 추가 투자. 제가 이 부분을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한 주당 23,500원이에요. 이거는 얼마 전에 유상증자 했던 그 가격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잠깐 앞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한국금융지주에서 카카오뱅크에 투자했던 그 주식 대비 총 투자 금액을 나눠보니까 한 주당 한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5배나 되는 돈을 더 주고 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만큼 카카오뱅크를 높게 밸류에이션 하고 그렇게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리포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무척 많이 나왔는데요. 적정 가격이 거의 대부분 9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카카오뱅크 가치도 상승하고 투자 포인트는 수익원 다양화, IB의 높은 경쟁력, 우수한 장기 성과, 카카오뱅크 기업 가치 상승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에 표를 보시면은 21년, 22년 예상 금액도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이랑 그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 등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망 기저효과로 내년 증익 예상. 여기도 보면 21년에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 지배순이익이 8,600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를 보도록 할게요. 브로커리지와 IB를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 확대, 고수익성 지속 예상, 목표 주가 10만원, 탑픽스, 의견 유지. 제 생각도 한국금융지주가 증권 내에서 탑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 22년 전망을 보도록 할게요. 순영업이익이 2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1조 수준,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7천억 조금 넘네요. 2020년이나 19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리포트는 증권업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증권업 탑픽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금융지주를 찍었네요. 2021년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발 경제 침체에서 탈픽, 저금리로 풍부한 유동성은 증권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 높은 일평균 거래 대금을 시현하면서 증권사 수익 개선, 배당 수익. 여기는 증권업이 얼마나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 파란색이 주가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과거 2018년 이때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는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PBR도 이 18년 대비 현재 지금 낮은 구간, 저평가된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담 통화입니다. 주식 담당자분께서 매우 친절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주담 통화를 하면서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 주담 분께서 목소리도 정말 좋고 발음도 정말 좋아서 아나운서인 줄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21년, 22년 전망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고객이 많이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고객이 증가한 이유를 보면은 카카오뱅크 연계 프로모션에서 상반기까지 무려 160만 계좌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IPO를 주관하면서 많은 또 고객의 참여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브로커리지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또 IPO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사업보고서에서는 카카오뱅크 투자자산을 6,485억으로 봤는데 이 부분이 분기마다 자산 재평가가 되는 것인가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신 게 카카오뱅크가 IPO를 한다고 해서 자산 재평가를 하지는 않는다. 관계 기업으로서 지분만큼 실적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달아서 카카오뱅크 실적이 좋아지면 그러면 지분만큼 실적을 반영하겠네? 라고 하겠네요?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해주신 게 물론 그렇지만 주주의 기대만큼 손익 개선상에는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실적을 보면은 현재는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는 계열사였다가 관계기업으로 변경된 이유가 지분이 줄어들어서 라고 여쭤봤고요. 그렇다라고 말씀했고 현재 2대 주주 이거는 뭐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분이 50% 이하 그다음에 20% 이상일 경우에는 관계 기업으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분만큼만 처리를 하는 지분법으로서 이렇게 재무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사업보고서 상에는 수익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또 공지하는 IR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은 순영업이익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봤던 그런 그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면 다 순영업이익으로, 순영업 수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봤고요. 답변을 해주신 부분이 금융업은 제조업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하고 실제 부가가치 창출 기준 영업이익 플러스 판관비로 이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고객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고객의 돈까지 그대로 포함시켜서 매출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연간 실적이 연간 매출이 뭐 17조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얘기하는 순영업 수익을 보면은 뭐 1조, 2조 단위죠. 그리고 1조 단위, 1조 전후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전체의 매출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가격을 산출해 봤습니다. 우리 개영 슈퍼개미 김정환 개영님의 그런 공식과 그다음에 S림 그리고 현명한 초보 투자자 공식 등을 또 적용을 해봤고요. 일단 현명한 초보 투자자는 좀 잘 맞지가 않아요. 이 유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조업에서는 잘 맞을지언정 증권업에서 금융업에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특히 S림 쪽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온 이유가 이 한국금융지주가 자본금이 5조가 넘어요. 근데 S림은 그 자본금을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공식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S림이 좀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카카오뱅크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차익 주식의 가치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추가로 2조 3천억 정도가 더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현재 자산에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만큼 더 높아진다는 거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공식은 공식일 뿐이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식대로 절대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꼭 답변을 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당신의 소중한 돈을 빌려주겠는가? 당신이라면 이 회사를 인수하겠는가? 이 회사가 나와 내 가족의 생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꼭 답변을 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지주를 분석을 하는 동안 주식 가격이 무척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슴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다 만들고 올리고 나서 올랐으면 무척 좋았을 텐데 제 나름대로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영상이 나가고 혹시 또 이 영상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또 많이 오르면 또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사실 영상을 올리는 것도 좀 고민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국금융지주는 증권사 중에서 원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금융업에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한국금융지주가 제일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모두 다 뭐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또 해주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힘이 나서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이렇게 사랑을 주시면은 제가 또 더 좋은 기업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